이렇게 되다 보면 국내외 유통 전부를 중국계 이카머스에 뺏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융투자 전문가 용사부입니다. 자, 용사부와 함께하는 오늘의 테마, 다이소 정말 잘한다. 1000원의 성공. 먼저 그 피부로 느끼고 있는 우리나라 유통업계의 현실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알리와 테무의 무서운 성장세입니다. 테무 지옥, 알리 지옥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우리나라 유통, 이카머스 시장을 잡아먹고 있죠. 중국 이카머스를 C카머스라고 하고 대표 종목이 이제 테무, 알리인데 이 기업들이 초저가 정책을 앞세워 수많은 국내 소비자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알리와 테무 지난 3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만 보더라도 각각 887만, 829만 명, 전월과 비교하면 알리는 8%, 테무는 42%가 늘었는데 특히 테무는 한 달 만에 248만 명이나 늘린 엄청난 수치입니다. 작년 7월에 우리나라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그 이후 8개월 만에 800만 명을 넘긴 것이죠. 이것에 비해 우리나라 오픈마켓 11번가 740만, G마켓 548만, 위메프 411만, 티몬 380만 명 등 이 국내 오픈마켓들을 이 테무와 알리가 모두 제껴버린 것이죠. 아직 쿠팡이 3086만 명으로 압도적 1등이긴 하지만 사업 구조가 다릅니다. 지금도 이렇게 우리 국내 오픈마켓 어렵죠? 근데 더 큰 걱정은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테무를 볼까요? 초저가의 플러스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 인지도를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있는데 JP 모건의 분석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이 테무가 마케팅에 쏟아 부은 돈만 17억 달러, 2조 2,900억, 올해는 30억 달러 4조까지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이용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인스타그램, 유튜브, 구글 검색 등에서 테무가 광고를 도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지난번 영상 때 말씀드렸죠. 고객을 끌어당겨 가두는 락인 효과. 끌어당긴 다음에 다른 상품도 사게 만드는 스필오버 효과 때문이죠. 중국 초저가 직구 상품 위주인 테무와는 달리 말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상품 현지화 전략을 병행하고 있는데 작년 10월 K-메뉴라는 한국 전용 상품관을 삼성전자, CJ제일제당, LG생활건강 등 국내 대기업을 입점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알리익스프레스에 그 입점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줄을 서고 있죠. 거기에다가 취급 상품 영역도 햇반 아시죠? 과일, 한우 등 가공 신선식품까지 확대. 향후 상품군을 더 늘리기 위해 전문 바이어를 대거 채용, 급격하게 직원 수가 늘어났겠죠. 비싼 서울 강남 대형 오피스 빌딩 파르나스타워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알리는 K메뉴 입점사에게 판매 상품에 대한 수수료를 일절 받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이길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를 하기 위해 한국에 물류센터를 건립하려고 한다라고 발표를 하죠. 현재 우리나라는 말입니다. 특히 경기권에 물류센터 공실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 예상보다는 더 빠르게 알리가 우리나라에 물류센터를 건립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알리바바 그룹의 그 사업 계획서를 한번 보니까 알리익스프레스는 오는 6월 글로벌 판매 채널을 오픈하는데 올해 내 말입니다. 한국 중소기업 1만 개 넘는 곳의 제품을 전 세계에 수출할 계획도 갖고 있죠. 이렇게 되다 보면 국내외 유통 전부를 중국계 이카머스에 뺏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자, 반면에 국내 이카머스 기업들은 극도로 부진한데 11번가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가는 아직 상장이 되어 있지 않고 상장 중간 지주사인 SK스퀘어의 자회사인데 지난해 9월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라는 것이 목표였었어요. 하지만 코로나 때는 이커머스 기업들 실적이 좋았죠. 그런데 엔데믹, 특히 알리, 테무 공격을 받던 다음에 계획에 차질이 일어났고 지난해 한 해만도 1258억 영업 손실이 납니다. 상장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방향을 틀죠. 뭘로? 매각으로 방향을 트는데 싱가포르의 거대 이커머스 그룹 Q10과 실질적 협상까지 갔으나 무산됩니다.
티텐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옛날 11번가는 2018년 국민연금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H&Q 코리아로 구성된 나일 홀딩스 컨소시엄 5천억 투자를 받고 지분 18.18%를 넘겼었습니다. 자, 이 지분 지난해 말 SK스퀘어는 이런 재무적 투자가 지분을 되사는 콜 옵션 이것을 포기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재무적 투자자가 최대 지주 지분권까지 즉 드래그 얼롱이라고 하는 이런 지위를 갖게 됐지만 지금 현재 마땅한 매수자가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11번가는 적자가 지난해 크게 났죠. 비용을 줄이고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죠. 그 반면에 우리 다이소 엄청납니다. 쿠팡, 알리테무 그 어느 누구도 두렵지 않다. 전 제품 5,000원 이하. 고물가 시대에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곳이라는 소비자들에게 깊숙이 박힌 이미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디지털 장벽 없이 오프라인으로 언제든 갈 수 있는 곳. 엄청난 불황에 유통업계 전반이 부진에 빠졌지만 다이소는 2019년 이후 매년 7에서 8% 성장, 2022년엔 무려 13% 넘게 성장,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유통업계 치고는 굉장한 매출이죠. 3조를 돌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장 수도 1997년 시작했을 때 5개, 지난해 1,519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군요. 자,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알리테무도 두려워하지 않은 다이소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3,000원, 5,000원만 있는 균일가 정책이다라고 이구동성 말을 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규모의 경제에 의한 박리담의 정책이죠. 이것 하나로 싼 물건을 비싸게 살 일 없다라는 신뢰를 깊게 준 것이죠. 올해도 50개에서 70개 신규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 1달러 샵 달러트리가 북미 지역 매장 1,000곳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과 매우 대조적이죠. 두 번째 성공 비결은 10대들의 눈을 사로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다해서 주 소비층 중에 하나가 10대인데 화장품, 닦고,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다이어리, 꾸미기 용품, 아이돌 포토카드를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꾸미는 폴구 등 10대들이 좋아하는 물건들을 마지 진열해 포진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이소는 지난해 말입니다. 폴구 아이템 수를 전년 대비 1.5배 늘렸고 매출도 30% 성장.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10대들은 곧 성인이 되겠죠? 성인이 되면 계속 이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이 용사부 특히 얘기하고 싶은 게 있죠. 다이소에 진열된 화장품 캐터고리. 다이소가 화장품을 강화한 것도 이 10대들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VT 리들샵, 에이블 CNC의 어퓨 등 여러 개의 품절템을 탄생시켰고 더 나아가 10대를 넘어서 3, 40대 고객층까지 확대시켰다는 것이죠. 그 결과 지난해 화장품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85%나 성장. 국내 유일하게 올리브영을 대적할 수 있는 세력으로 부상 중이고 여기에 양말, 이너웨어 등을 포함한 의류까지 폭발적 판매량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다이소의 투자를 받았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2018년 19년 대대적인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이랬던 다이소 지난해 12월 일본 지분 모조리를 사들여 아성 다이소 100% 국내 자본으로 운영되는 기업으로 재탄생합니다. 현재까지 다이소가 오프라인 초저가 매장에서 독보적 1위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성장성 또한 무궁무진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이소와 관련된 상장 주식 종목 한 2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VT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품절템 VT 리들샵 앰플로 유명하죠. 재작년보다 영업이익이 94%나 늘었어요. 엄청난 성장이죠. 올해 예상 실적으로 그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를 보니까 주가 수익 비율 14.75배, 주가 순자산 비율 4.72배로 굉장히 이거 높은 거예요. 자, 지금 VT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이 보니까 지난해부터 엄청난 주가 상승을 했군요. 4,000원 중반대에서 2만 원을 훌쩍 넘었죠. 이거 몇 배요? 5배가 됐네요. 그리고 예상 실적 올해도 좀 좋아질 것 같긴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이 용사부 같으면 지금 현재가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종목은 클리오
색조 화장품으로 유명하죠. 클리오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4% 성장했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14배가 좀 넘고요. PBR 2배가 넘습니다. 자, 차트 보고 계시는데요. 어떻죠? 2023년도 초에 12,000원 정도 했던 주가가 현재 3만 원이 넘다가 29,000원이 좀 넘네요. 약 3배 정도 상승했죠. 하지만 밸류에이션도 높다. 화장품이 무슨 2차 전지 또는 on-device AI처럼 큰 성장 산업은 아니죠. 지금 사면 몰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리 테무 공습에 의해서 우리나라 오픈마켓의 어려운 상황, 그에 반해 다이소는 알리 테무를 두려워하지 않는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공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이소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 중 상장사들에 대한 투자 유의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까지 따라하며 부자되는 TV 따블TV 용사부였습니다. 따부!